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예상을 깨고 MSCI 지수 편입이 된 신풍제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9170 되겠고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풍제약 관련해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 MSCI 지수 편입에 됐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은 일단 MSCI에 대해서는 뭐 부연 설명 뭐야 여기 나오네요. 잘못 눌렀는데 나옵니다. 네, 뭐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예요. MSCI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한 8월 분기 리뷰에서 MSCI 한국 지수의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약을 신규 편입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알테오젠과 신풍제의 편입 가능성을 낮게 봤죠. 낮게 봤는데 전체 시가총액하고 유동 시가총액을 충족이 되면서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MSCI 평가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한번 같이 보겠지만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 각각 천억을 상회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시젠에는 1,400억, 알테오전 1,100억, 신풍제약에 1,400억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신한금투에서는 더 크게 봤어요. 왜 더 크게 봤을지는 전 대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좋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3.3 나왔었죠. 그리고 뭐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를 뭐 방역에 잘 막았다 이러면서 좀 이제 저평가 매력을 느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가 조금은 높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헬릭스미스 대우건설 현대백화점은 지수에 제외됐다. 지수에 제외되진 않았지만 기업은행은 MSCI가 인정한 유동 뭐 이건 의미 없죠. 저희 신풍제약을 보고 있으니까 신풍제약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이죠. 네. 이번 달 31일. 증권가는 이번 신규 편입 종목들을 리뷰일 매수, 실제 편입일에 매도하는 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변경일에 매도하는 이유는 패시브 자금 변경일 동시효과 때 주로 유입되는데 이거 아마 뭐 주식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동시효과 때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고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지수 급변동하는 날이 이 지수 편입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풍제약이 제 예상에 빗나가게 편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스를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말라리아제 관련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의 돌파구가 코로나19 치료제 발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8월 11일 기사입니다. 말라리아 하면은 뭐 바전 피라맥스 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네, 피라맥스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이건 크게 의미 있는 기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라서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요. 아는 내용이라는 게 그냥 뭐 항말라리아제가 뭐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잠재적인 코로나19 치료법을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여기 박사님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고 코로나19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뭐 이거를 자세히 연구하는 일원이 됐다. 말라리아 발견과 코로나19 치료에 미치는 영향 전염병 퇴치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약물 표적을 발견하는 사용 매우 실질적인 전망이다. 실제적인 전망이다. 이게 지금 번역본이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튼 말라리아 관련한 이 약이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댓글에 이제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이 뇌졸중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뇌졸중 치료 물론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가 아주 90%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뇌졸중 치료제도 한번 같이 보면은 작년 기사입니다. 일단 작년 기사 먼저 볼게요. 뇌졸중 치료제 SP 신풍 8203이 2019년에 올해 안에 임상 환사 모집 완료한 후 내년에는 글로벌 임상 가격 기술 수출한다는 목표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모멘텀은요 신약 개발이랑 엄청난 블록버스터급 기술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작년 기사니까 빼고요. 예, 이거 올해 기사, 올 7월 기사입니다. 7월 초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신풍 8203의 임상 속도도 95% 목표 진행과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런 개발 피라맥스정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시험을 시작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기 위한 일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 치료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오늘은 MSCI 평가, MSCI 지수 편입이 가장 큰 화두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요, 이 지수라는 게 사실 대형주들 매매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IT, 뭐 셀트리온, 뭐 오늘 HLB 같은 좀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시총 무거운 종목들이 올라가면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막 쭉쭉 올라갔어요. 어제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셀트리온하고 HLB가 장 초반에 엄청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코스닥 수급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별주들은 소외되고 있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다른 종목은 안 올라가지 했던 이유는 신풍이 아니죠. HLB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 지금 발행 주식 수가 5,300만 주예요. 그 유동 주식 수가 한 3천만 주 됩니다. 그걸 떠나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대형주들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신풍제약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풍제약 매매 동향을 봐가지고 보시면 신풍제약의 매매 동향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걸 크게 의미 부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이 신풍제약에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만원짜리 하던 종목이 16만원까지 간 것도 이 외국인 기관들이 중간에 건들면서 이거를 올렸으면, 예를 들어서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들을 봤을 때 시총이 작고 주가가 싸고 외국인 기관들의 영향보다는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날아가지, 수급주, 소위 말하는 수급주, 기관 외국인들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MSCI 지수 편입되면서 뭐 1,000억에서 약 3,000억 정도 예상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렇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외국인 기관을 우리가 메이저리그라고 보면요, 개인 세력들 있죠.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서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친구들. 이거는 이제 마이너리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큰 종목을 핸들링 할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돈 자금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처음에 만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기관 외국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보니까, 그냥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세력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기관들도 슬슬 따라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만약에 우상향을 한다면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하락할 때도 천천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예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팍팍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반대로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MSCI 지수 편입이 돼가지고 엄청난 무조건 호재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다, 그렇게 보고, 구간은 계속 75,000에서 9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좀 차트 분석은 지금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MSCI 지수 편입된 거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건 좋다.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으니 늘어나겠죠.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예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묵직한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의 뭐 예외라면 뭐 이 뇌졸중 치료제가 결과가 따박따박 나와서 기술 수출로 대박을 터트리면 또 모르겠는데, 뭐 한미약품처럼
가버릴 수도 물론 있지만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아니고 지금 피라맥스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지수와 연동되는 흐름을 많이 보이겠죠. 예, 지수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어딘가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에 뭔가 지금 뭐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오늘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해서 시가가 한 5% 뜨고 고가가 11%였으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크게 반영을 받고 있지는 않다. 지금 그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결국 피라맥스의 결과가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 변동폭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최초에 우리가 봐왔던 관점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 그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뉴스 관련해서 좀 같이 봤는데요. 그래도 안 들어오니만 못하죠. 들어오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장중에 가다가 10시란다. 3시 넘어가지고 패대기 치는 일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조금의 위안을 삼으면서 신풍제약 저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신풍제약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